자, 이제는 우리 문법 요소 중에서 높임 표현에 대한 정리를 좀 할 건데, 얘들아, 높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제를 좀 몇 개를 깔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름대로 필기를 해주면 필기를 한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문을 보고 함께 확인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하자고. 자, 정리를 할 때 높임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문법 요소 높임이란 말이 나오잖아. 이 높임 표현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요.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높임이라서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 높임은 두 가지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상을 높이는 거죠. 뭐라고? 대상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뭐냐면 자신 또는 대상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 또는 주어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를 낮추면 주어와 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부사어나 목적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높임이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요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임은 문장 성분 간에 문장 성분이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이것들 사이에 상대적인 상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 높임 표현은 일종의 아니라 높이고 낮추는. 높이거나 낮춤을 통해서 결국은 높이거나 낮추게 되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요게 높임 표현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요걸 염두에 두시면 자 봐봐. 그래서 자 이걸 높이는 방법과 낮추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높임 표현에는 높임의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이걸 그림을 그려 말어. 자 높임 표현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주체 높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높이는 거예요. 얘는 뭐를 높이는 거야? 서술어의 문장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체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랑 달리 또 뭐가 있냐면 객체 높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객체 높임은 봐봐라 서술어의 목적어나 아니면 부사어죠.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어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직접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같은 서술어의 주어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해서 높임을 합니다. 이렇게 알았어?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맞죠? 자, 상대 높임이 나오는데요. 상대 높임은 당연히 듣는 사람을 높이고 있는데 듣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말하는 사람, 화자죠, 화자. 화자의 태도를 낮추는 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대 높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진 내용들을 토대로 자, 일단은 우리가 가로줄을 그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방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봐봐. 이 높임의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높임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방법으로 높이는 게 있다. 문법적 높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법적 높임은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아니라 형식 형태소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형식 형태소가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식 형태소를 활용해서 높임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는 게 뭐뭐가 있어요. 조어적,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니? 자, 주체 높임에서는 자 이런 조사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냐면 깨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의시 또는 시, 자음 뒤에는 의시, 모음 뒤에는 그냥 시가 붙는 거죠. 자, 접사 같은 경우에는 님이 붙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객체 높임에서는 이 부사어에
부사어에 뭐가 붙냐면 조사, 에게 대신에 깨가 붙는 경우. 오케이? 요거 하나예요, 딱. 그리고 접사 님은 반드시 붙게 돼 있으니까. 상대 높임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혹격 조사 같은 경우에 뭐가 나오냐면 혹격 조사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혹격 조사가 보이거든요. 이어라든가 이시어. 뭐 이런 게 붙는 경우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라고 하는 통용보조사가 붙어가지고 높임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를 조정하냐면 종결어미. 뭐라고요? 종결어미. 날씨가 막다가 아니라 날씨가 막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종결어미가 굉장히 다양하다. 많다. 여기도 똑같이 접사는 님이 사용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끊었어. 딱 요거까지만 사용되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리고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말을 어휘를 만들어 가지고 높이는 경우가 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휘적 높임이라고 한다. 어휘적 높임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려면 결국 뭐냐면 새로운 어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를 만들어낸다. 실질 형태소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높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휘적 높임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건 밑에 쓸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를 만들어낼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얘라 체언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을 만들어내는 것. 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주체 높임은 그래서 주체 높임은 이 체언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얘라 집 대신에 댁, 사람 대신에 분, 식사 대신에 진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용언에 해당되는 것들은 부류를 몇 개 쪼개야 되는데 얘들아 일단은 뭐냐면 계시다, 주무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잡수시다, 드시다, 이런 것들이 다 서술의 주어나 또는 주어의 행동을 높이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높이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 규정을 내려줘요. 자, 거기에 비해서 객체 높임은요. 자,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 여기는 그닥 그렇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요. 용언의 어간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냐면 주어의 행동을 낮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예,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여드모배예요. 뭐라고요? 여드모배. 이렇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엿주다 또는 엿주다, 들이다, 모시다, 배다 또는 뱉다. 이렇게. 여드모배. 요게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주어를 낮춘다. 주어의 행동을 낮춘다 해서 낮추는 말이다. 그러니까 높이는 말은 주격조사, 주체 높임에 사용되고 낮추는 말은 객체 높임에 사용된다. 이런 원칙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해요. 오케이? 예, 여기 나오는 거고. 상대 높임은 그나마 뭐가 나오냐면 얘라 나 대신에 나를 갖다가 뭘로 바꿔요? 자신을 낮추는 저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요거 외에는 쓰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요 형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잘 봐. 계시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면 계시까지가 어간이에요. 왜냐면 시자 빼봐. 만약에 이거 선생님 시는 선어 발음이 아니에요? 시를 빼봐. 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무시다도 주무시까지가 어간이에요. 주무다라는 말 없잖아. 맞습니까? 내가 이걸 자른 게 있다니까. 근데 잡수시다는요. 잡수까지가 어간이에요. 잡숴봐 이런 말 들어봤죠. 맞습니까? 시가 빠져있지. 오케이? 얘는 드시다인데 여기에 들다가 해가지고 들까지가 어간이에요. 이 두 개는 뭐냐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얘는 어휘적 높임을 하나만 하지만 잡수시다나 드시다 같은 경우는 얘라 어휘적 높임에다가 플러스 문법적 높임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휘적 높임에다가 플러스 문법적 높임을 두 가지 한 이중 높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어와 매체에서 나와요. 졸라 잘 나와요.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언어와 매체에서 졸라 잘 나와요. 또는 수능에서 졸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높임 표현의 일반론적인 얘기고 다만 이 높임 표현에서 우리가 좀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래 필기를 더 해주고 싶었는데 칠판이 코딱지만한 관계로 아니야 내 글씨가 너무 큰가? 코딱지만한 관계로 이쪽에다가 내가 옮겨서 선생님이 다시 또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요거 필기할 내용은
필기할 시간 줄 거니까 지금 필기하는데 목숨 안 거셔도 돼요. 알았지? 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띄엄띄엄 한번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보기를 참고할 때 보기의 기억에서 디귿까지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건 안 할 거고요. 잘 봐야.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큰 댁에 가셨어요 라고 됐어요. 문장 하나에는 하나의 높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높임이 다 사용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 아이 참나 쪼잔한 새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잘 봐야.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쵸?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큰 댁에 가시었어 요 이렇게 나왔어요. 내 색깔 다 달리 있는데 맞잖아, 그쵸? 노란색은 깨서 시 어디 나와요 얘들아? 깨서 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주체 높임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깨 들이 깨 들이다 맞습니까? 객체 높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어디 나와요? 빨간색은 요 여기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상대 높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결국은 뭐냐? 이 깨서나 이게 시가 하는 게 결국 문장의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주체니까는 주체 높임. 어머니가 듣는 사람이니까는 상대 높임의 대상이고 할아버지가 뭐야? 부사어니까 객체 높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주체 높임은 여기서는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고 맞죠? 여기는 뭐야? 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된다. 맞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답은 1, 2번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높임 실현 방법이 나오는데 결국 뭐야? 디귿의 높임 실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된다. 자, 이것도 딱 보시게 되면 그냥 이 디귿을 보면 그냥 요는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이고요. 깨는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이고요. 시는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이다.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됐어요. 자,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교재에 간접 높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주체 높임 관련해서는 간접 높임과 압존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텐데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자, 교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체와 관계되는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하나 더 얘들아,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는 결국 뭐냐면 얘들아 간접 높임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냐면 서희 선배님은 감기에 드셨다라고 되는데 감기는 뭘까요? 신체 일부인가요? 아무튼간에 예, 여기에 드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제는 요거는 그 뭐 감기에 드셨다라는 말은 감기를 높이는 말은 아니잖아. 맞잖아, 그쵸? 요거는 사실은 그 간접 높임이라고 보기는 힘든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요. 봐라 얘들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다.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과 행동이야. 그러니까 있는 건 사실은 뭐야? 말씀이 있으셨다의 기본적인 주어는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야?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런 간접 높임의 방법은 이 방법 자체가 결국 뭐야? 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결국 뭐야? 용언의 어간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의시만 붙이면 되는 거야. 맞잖아, 그쵸? 용언의 어간에다가 뭘 붙인다고 해라? 의시만 붙이면 된다. 여기엔 절대 뭐가 사용되면 안 된다? 아까 나왔던 얘다 저기 나왔던 얘다. 높이는 말. 어휘적 높임에서 높이는 말이 사용돼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긴 없네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따님이 계시다 이런 말씀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여기다가는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얘들아. 왜냐면 높임의 목적이 따님이 아니라 뭐한테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이걸 간접 높임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비문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건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좀 잘못된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게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는 사실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얘는 그냥 주술 관계에서 주어를 잘못 파악해서
붙이지 말아야 될 선어머러미 시를 붙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손님 자리는 이쪽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습니까? 요거는 관전 높이면 과도하게 사용한 거 맞아요. 왜냐면 손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리를 높였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쵸? 근데 자리는 신체 일부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생각이나 행동도 아니고 가족 구성원도 아니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이런 경우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과도하게 쓸데없이 주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주어에 대한 뜻,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높이게 되는 거지 간접 높임의 과도함은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잘못된 비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았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뭐 하실게요 이런 말 나오잖아, 맞습니까? 맞잖아. 계산하실게요 이런 말 나오잖아, 맞습니까? 근데 개요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계산하실게라는 말은 내가 하실 거니까 돈 내시 하시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가지 없는 표현입니다. 그 TVN인가 어디에 그 정경호하고 전도연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일타 스캔들? 거기서 전도연이 정경호 처음 보는 날 정경호가 뭐라고 그러니까는 계산하실게요. 계산하실게요. 어법에 맞나? 학원 강사라고 또. 예. 맛있게 드실게요.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다 안 돼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압존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압존법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가셔야 돼요. 이 압존법, 이거 어디 갔어? 압존법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네요. 압존법이란 말은 존대를 억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존대를 해야 될 사람을 존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압존법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요. 이건 압존법을 배우기 앞서서 뭘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얘들아, 이게 제목이 뭐라고 붙이면 되냐면, 청자 중심의 높이며, 청자 기준의 높임? 뭔 소리냐? 우리한테 주어진 기준, 주어진 관계가, 잘 봐봐, 얘들아. 이게 말하는 사람보다 화자보다 주체가 더 위야, 하이해. 이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자가 주체보다 더 하이해. 이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화자보다 주체가 더 하이하면 얘는 주체 높임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화자가 주체보다 더 높으면 얘는 높임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주체보다 누가 더 높아? 청자가 더 하이해. 여기는 아니라 주체가 청자보다 더 하이해. 이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결론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얘는 이 높임 취소. 이 청자 때문에 주체 높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게 나오는 거고, 얘는 높임을 안 해야 되는데 청자보다 높다 보니까 얘는 다시 또 주체 높임을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일로 넘어갑니다. 청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아니라 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원래 주체 높임을 해야 되는 윗사람인데 청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안 합니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압존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버지 자요. 화자보다 아버지가 높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해야 되는데 청자인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높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됐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왔지만 옛날에 사실은 2015년 개정 문법까지만 해도 얘가 되고 얘는 안 돼요. 싸가지 없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뭔지 알겠어? 그런데 어느 사이에 자, 얘가 원칙인 건 맞지만 얘도 틀린 건 아닌 걸로 쳐요. 이해가 됐어? 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당분간 내신에는 안 나오고요. 이거는 수능에서나 나올 만한 문제.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거의 사례를 하나 적어주면 얘가 자, 선배가 후배의 딸에게 아버지 계시니? 라고 물어봤어. 계시니라는 말은 주어를 높이는 말이죠. 맞습니까? 선배가 후배를 보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 청자가 딸이니까. 어떤 표현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압존법은요, 대나가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그 다음에 가족관계, 가족의 촌수관계, 자,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적 위계관계에서는 이런 표현 사용 안 해요, 원래. 알았죠? 예. 왜냐면 유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근대적인 사회관계, 직업관계에서는 그런 거 사용 안 하죠. 요새는
사장이라고 해서 뭐 원장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요? 야, 너 못하니까 관둬.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하죠. 내가 관둔다 씨 막 이러잖아. 그죠? 사장, 네가 사장이면 다냐? 아니 직원 있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자, 요게 이제 주체 높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체 높임은 상대로 쉽고요. 아니라 상대 높임에서는 이 망할 놈의 상대 높임의 등분이라는 게 나와요. 요걸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요. 이 표를 신경 써야 되는데, 내가 이 표는 보이지만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니들은 교재를 보든가 말든가. 근데 그닥 중요한 내용들은 많네. 예. 이 표 자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표에 나오는 이 어미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어낸다. 에이, 유치원생이야. 내가 그럴 거면 내가 이속을 내가 왜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제일 추구하는 게 뭐야? 하나라도 더 외우자. 야, 내가 너네들이 다니는 영어학원만큼 숙제를 냈으면 니들 죽었겠다, 그지? 맞잖아, 그죠? 예. 이거 다 외워와. 외워서 쪽지 시험 볼 거야. 아니면 집에 안 보내. 아,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니들은 행복하겠니? 괴롭겠니? 학원의 존재의 이유는 말이다. 선생님이 사실 학원 강사를 꿈꾼 게,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원래는 기자가 장래 희망이었어요. 안 되길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기자였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기대기를 벗어나 구더기에, 예, 다시 지금 윤석열 찬양 기사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미소코리아 뺨치는 미모 맞습니까? 그렇죠? 맞잖아. 한국 성형의 선진 기술을 보여줘. 뭐 이런 식의 맞습니다. 갈아엎음, 세신업 뭐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막 썼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학원이 불법이었는데, 불법으로 새벽에 단속 피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느꼈는데, 영어 선생 그 새끼는 너무 식을 다 외워가지고 하는 티가 났어. 아니, 수학 선생은. 근데 영어 선생 중에 한 사람하고요. 그 다음 영어 선생 두 사람이죠. 영어 선생 두 사람하고 생물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보고 학원 강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던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한테 실망을 줬죠. 그 사람은 그냥 전달 방법은 정말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실전에 써먹기 어려웠고요. 선생님한테 큰 도움을 줬던 선생님이 거기 강의에 보케블러리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보케블러리,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보케블러리 9,000, 직장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보케블러리 22,000이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9,000 강의를 3개월 줬다가 다시 그 뒤에 22,000 강의를 들었거든요. 내가 너네들 자꾸 어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이유가, 내가 그 강의를 듣고 어휘 때문에 영어를 하나 틀었어요. 그것도 스펠링, 그 당시 주관식 있었는데 스펠링 하나 빼먹는 바람에. 그때 쌓은 실력으로 선생님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시험, 석사 자격시험, 박사과정 입학시험, 박사 자격시험을 논술로 다 붙었죠. 그때 쌓은 어휘 실력이 다 문제가 됐어요. 그 선생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영안사전, 너네들은 사전 안 보지만 나는 그때는 우린 사전이었잖아, 그지? 영안사전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되어 있는 사전을 버리고, 그 까다롭다는 영영사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영어를 영어로 해석하는 거? 예,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지금 주는 교재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게, 그 선생님 수업 방법이 접사 베이스하고 어근 베이스로 단어를 외우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접사만 드립다 외웠죠. 맞잖아? 그러니까 어근 앞에다가 접두사로 IN, IM, IB, IR, IL이 붙으면 not이나 아니면 into라는 의미가 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 그냥. 그랬더니 이게 단어가 외우는 개수가 한 3분의 1 넘게 줄어드네. 나는 많이 좋았죠. 그래서 그 선생님 보면서 내가 학원 강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에이씨, 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모양 욕구를 했을까? 이 생각이 있었죠. 근데 내가 그때 좋았던 건 뭐냐면, 과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학원은 과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학원에서 과제를 뭐 내줄 수도 없었고, 왜냐면은 보통 유명 강사 중에는 심한 경우에는 800명 원 앉혀놓는 강사도 있었고, 학원비가 워낙 쌌어요. 시대도 오래됐지만 12,500원, 12,800원. 월화수목금 다 나오고 90분짜리 수업 쫙 듣고 그게 12,800원.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편한 의자도 아니야. 너네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도 시골역에 가면 있는 건데, 긴 나무 의자 있죠. 나무 의자가 그 큰 강의실에 쫙쫙, 앞에는 이거의 폭이, 너네 앉는 폭의 반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또 테이블이 쫙 일렬로, 뭔지 알겠지? 거기 앉아서 쓰는 거야 그냥. 예. 교회 가면 있는 거. 근데 교회 가면 있는 거보다 더 좁아요.
왜냐면 애들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좁았고 뭐 학원차가 없어요. 그만한 애들이 다 새벽에 전철 타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앞자리에 이렇게 탁자씩 붙어가지고 앞자리에 그 여학생이 있으면 그래도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났을 거 아니야, 그죠? 앞자리에 머리 안 감은 남자 새끼 앉았으면 와, 진짜 비듬 장난 아니었어 그 당시엔.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내 지론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나는 아직도 학원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숙제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숙제를 내는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안 하시면 예서 뭐 영석이나 유나 어머니처럼 직장 생활 하시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직장 생활 안 하시면 그냥 몽둥이하고 식사권을 가지고 애를 숙제를 식사권, 치친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애 숙제 감독만 해줘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교재가 딱히 뭐 뛰어난 교재도 아닌 것 같고 맞잖아,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서인영어 원장한테도 내가 얘기했는데 원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네 단어장보다 이 단어장이 홀랐다. 저도 압니다. 뭐 이게 그건 왜냐하면 빠른 시간 동안 빨리 외워야 되니까. 근데 얘들아 영어 단어에서는 하나 중요한 건 빨리 외우면 빨리 까먹는다. 알았어요? 예. 너네들이 먼 데를 바라보고 싶으면 충실히 뭐 하면서 외워라? 해석하면서 천천히 외워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 새끼들 저 두 명 다 해석하는 거 맨날 아침에 시키거든요. 예? 그게 얼마나 그게 걔네들 그걸 징벌 페널티로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선생님은 다 해석하면서 옆에다 적어놓은 단어 가지고 단어 실력이 늘었어요. 영양사전 보면서 그렇게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그걸 알아야 돼. 핸드폰이 편리하잖아. 핸드폰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요.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만들어요. 솔직히. 핸드폰 작동법 외에는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숙제하느라고 밤새우는 거 하지 마라. 알았어? 학원 숙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기부에 이상한 거 써준 거 아니잖아. 위 학생은 매우 게을러 학원 숙제를 안 해, 빈번하게 안 해옴. 대학 진학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안 써주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끼세요 그냥. 예, 연결하면. 근데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푸는 거죠. 숙제하느라고 막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있는 거 나는 결사 반댈세. 이해가 됐어요? 너는 평상시에도 놀고 최선도 안다고 그냥 잠 자잖아. 배째라고. 그지? 그게 자랑이 아니야, 영서가. 알았지?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걸요. 예. 자, 상대 높임 표현은요. 여기 나와 있는 어미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사는 이런 거 가르쳐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일단은 격식체, 비격체 중에서 격식체만 신경을 쓰면 여기 보면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이 나오지. 맞잖아? 나와. 이걸 갖다가 그냥 뭘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네 둘이 뭐야? 얘네들은 낮춤. 맞잖아, 그지? 그럼 높임 할래, 낮춤 할래? 이거만 가지고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4개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뭐냐면 얘들아, 높임 중에 어떤 새끼가 아주 높임이고 어떤 새끼가 예사 높임이게 라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 써있는 걸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얘는 졸라 높임이고 얘가 별로 높이는 거잖아. 맞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그래서 읽어봐서 이건 졸라 높이는데 느낌상 와요, 그냥. 어? 그런데 굳이 얘기한다면 이 아주 높임이라고 불리는 건 뭐냐면 윗사람이나 아니면 손님을 대할 때 윗사람이나 손님을 상대할 때 아주 높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 하우트는요 아랫사람을 상대할 때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동년배한테 만약에 높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얘라 하우츠를 쓰는 거예요. 땡! 끝! 졸라 쉽죠?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낮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 낮춤은 진짜 느낌이에요, 얘들아. 진짜 느낌이에요. 야, 어서 가자. 이거랑 어서 가세. 이거랑 어떤 게 더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어서 가세요. 그치? 그럼 그 새끼가 예사 낮춤이에요. 빨리 먹어라. 맞잖아, 그치? 어여 먹게. 어떤 게 더 거리감이 있어요? 어여 먹게. 맞잖아, 그쵸? 개풀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낮춤 같은 경우에는 하계체는 결국 뭐냐면 어떤 거리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게 나오는 거죠. 헤라체는 그냥 뭐냐면 거리감 없이 거리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감 제로 이거 5가 아니라 제로인데 거리감 제로에다가 결국 약간은 고압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위에 있어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되는 거야.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용해라 다 고압적인 거잖아. 맞습니까?
빨리 자라.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제가 밤마다 듣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선생님이 밤마다 같이 술 한잔 먹고 드라마 한 판 때리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때리고 있으면은 빨리 자라. 내일 아침 못 일어나지 말고. 근데 선생님한테 유일한 자유 시간이 언제냐면 밤 10시 반부터 밤 12시 반 사이 2시간 꼴랑 있는데 그 자유를 막 뺏고 11시에 자래요, 막. 니들은 11시 자라. 고압적이에요. 아니, 고압적이에요. 알았지? 야, 이렇게 하니까 격시체 끝났다. 끝! 끝땡! 그치? 비격시체는 그냥 뭐야?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이니까 두루란 말 빼면 결국 뭐야? 높임과 낮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비격시체에 이 두루 높임에는 다 뭐가 붙어 있다? 아까 우리가 전전전전전전전전 나왔을 때 요가 붙어 있다.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요는 결국 뭐야? 격식체다, 비격식체다? 비격식체에 사용되는 보조사에 해당된다. 끝! 이거를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야, 하오체는 다 모음 오로 끝나. 막 이런 식으로. 하계체는 다 모음 에로 끝나. 먼저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수업했었어. 초짜 때. 오케이? 연륜.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요 해체와 요 헤라체 요 사이에 구분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둘 다 일단 반말이니까. 맞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적어주는데 뭐냐면 결국은 야 도대체 해체와 아니 헤라체와 해체가 나오는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 구분할래? 맞잖아, 그치? 그치? 요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니 해체는요 뒤에 요 붙이면 해요체가 돼요. 맞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우리가 뭘로 구분하는 그냥 간단해요. 얘라 헤라체는 뒤에 요의 결합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해체는 뒤에 요의 결합이 가능. 끝이야.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어쩜 이렇게 눈이 나를 닮았는지. 영석이 내 아들인가? 눈이 낡았어요. 나를 닮았다고 병신아. 저 잘 못 듣는 것도 나를 닮았어.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의 쉬운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보기의 기억의 뒤까지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 볼 게 있어 뭐? 자, 봐봐 얘들아. 그냥 이거는 그림은 볼 필요 없고요. 그림 졸라 크다. 거인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이거 너무 쉽죠? 네. 무슨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이잖아요. 그죠? 예. 시. 그쵸? 깨서 나오면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입니다. 그럼 결국은 주체를 높였고요. 여기는 뭐야, 얘라? 깨 나와요? 그 다음에 뭐야? 여드몹에 들이다 나와요? 그럼 객체 높임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가 돼? 대상을 높인다. 여기서는 잘 봐야 얘라? 깨서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주체 높임이다. 근데 요가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상대 높임이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끝.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높임 표현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죠. 맞습니까? 개념 체크만 살짝 하고, 자,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고 선어 발음이 시 또는 주격조사 깨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이다. 우리 필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은 깨와 같은 부사격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여드모배가 함께 쓰인다. 맞죠? 상대 높임은 높임 등분에 따라 자, 크게 뭐라고 됐어요? 격시체와 비격시체로 나뉜다. 따로따로 가자.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높임 표현을 완벽하게 정리한 거야. 알았지? 네, 이제 이건 고3 때까지 이 이상은 정리 못해. 오케이? 이제 뭐만 남는 거야? 문제만 남는 거지. 알았지?